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디 투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채팅창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혼자서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레디 투 토크고요.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포인트 대화법 3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대화법에 대한 뭐랄까 아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자, 저번까지 이제 포인트 대화법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포인트 대화법의 예시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설명하려고 오늘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포인트 대화법이 대충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포인트를 잡아와서 대화의 흐름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모든 요소, 모든 소재, 모든 단어들이 하나의 이야기 흐름을 내가 주도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 라는 것이죠. 자, 이 개념을 잡고 나서,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개팅 대화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고, 그리고 내가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가면서 이거를 이제 바꿔가는지를 한번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대화법 예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대화부터 한번 해볼게요. 남자가 묻습니다. 남자가 예를 들어 소개팅에서 이제 만났는데 서로 처음 본 사이니까 딱히 할 말이 없죠. 그러면 이제 정말 노멀한 질문이 남자가 할 수 있는 게 뭐 그런 거 있겠죠. 좀 뻔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다고 칠게요. 또는 어떤 거 하세요? 어떤 거 하세요? 좀 말이 좀 이상하네. 어떤 거 하세요? 그러니까 뭐 하고 노세요? 뭐 하고 쉬세요? 일 안 하는 시간에 대충 뭘 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서로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공통점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일상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시작을 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발음이 안 되니. 네. 그리고 자, 예를 들어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할까요? 여자분이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서 네, 전 주로 독서랑 인터넷 서핑을 합니다. 서핑을 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매우 일반적이면서 보수적인 대답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자, 포인트를 한번 제 마음대로 잡아볼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포인트를 독서로 두었다, 독서를 포인트로 잡았다 라고 친다면 이렇게 말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내가 남자다. 독서라. 정말 책을 읽는 분이 계신가 보네요. 책을 읽는 분이 계신가 보네요. 약간의 칭찬이죠. 약간의 칭찬이 들어간 거야. 좀 약간 신기하다는 듯이. 정말 책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정말 알 수 없죠. 보통 이제 독서라고 하니까 우리 자기 개발서가 자기 면접 같은 거 보통 이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뭐라고 하지? 면접 의뢰서? 아니야, 그게 뭐지? 자기소개서? 약간 그런 데 보면 이제 취미 같은 걸 독서로 쓰는데 그런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 그렇다고 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대화를 가면 좋을까요? 저도 노력은 하는 편인데 한 달에 한 권 정도밖에 못 읽겠더라고요. 한 권 정도밖에 안 읽게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그리고 이제 어떤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더 던집니다. 어떤 종류의 책을 주로 보시는 편이세요? 또는 나이가 조금 어리다면 주로 어떤 종류의 책을 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자분이 대답을 하겠죠. 또 이 대답을 제가 마음대로 상상을 해보자면 정말 보수적으로 말이 길지 않다, 굉장히 어려운 상대라는 가정에서 보통 자기 개발 쪽 책을 많이 보는 편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 칠게요. 뭐 자세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케이스마다 다른 거니까 일단 뭐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하는 수밖에 없죠. 사람마다 다 대답이 다르니까 너무 랜덤하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다고 치면 이제 지금 우리가 독서라는 키워드를 지금 포인트로 잡고 있잖아요. 독서. 그래서 이제 이 독서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뭐 책을 많이 보는 편이다. 그러면 이제 남자분, 자, 본인이 남자예요. 본인이 남자다. 자,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남자다. 네. 생각해 보셨나요? 딱히 할 말이 없을 때는 뭐 이렇게 대답해도 되겠죠. 저도 가끔 보는 편이에요. 저도 가끔 책을 보는 편이에요. 요즘은 자, 여기에서 이제 마스텔이 나와야 돼요. 마스텔. 마스텔보다는 조금 포인트 대화법에 가까운 건데 그래도 일단 본인의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대화의 내용이 너무 가볍게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 내용들이 굉장히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가볍고 너무 얕은 수준의 대화이죠. 자, 여기에서 대화를 깊게 파고드셔야 됩니다. 자, 깊게 파고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죠. 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저도 가끔 뭐 그런 자기계발서를 보는 편이에요. 요즘은 자, 여기서 나온 거죠. 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독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자기계발 이쪽 책 중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뭐랄까, 뭐 혼자 살아도 괜찮다. 뭐 신경 쓰지 마라. 남 신경 쓰지 마라. 와 같은 그런 이야기의 책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베스트셀러 한번 찾아보시면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의 책들도 많고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 자존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렇듯 최신 트렌드의 책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다면 누굴 만나더라도 책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독서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이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라고 칠게요. 안 읽을 수 있죠. 못 볼 수도 있고 바쁘니까. 또는 뭐 책을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상 같은 걸 보니까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좋은 내용을 요즘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트렌드를 알아놓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화두, 이런 포인트가 나왔을 때 말을 할 거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생각을 정리해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미리 정리해서 어떤 화두가 나오더라도 대답을 딱 칠 수 있도록 이제 멤버십 훈련 중에 있습니다. 훈련 과정 중에 이런 거를 이제 저랑 같이 훈련하게 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같은 이야기의 책들이 많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가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보통 분들은 그냥 이렇게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뭐 그렇더라고요. 하고 끝내버려요. 끝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게 의견 개진이죠. 의견 개진. 본인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 자, 요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요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부터 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요 부분은 나중에 따로 빼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여기에서 어떤 화두로 내용을 넘어갈까를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 지금 독서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그럼 독서에서 이제 내가 혼자 사는 거, 혼자 살기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서 이야기를 끌고 가야지 라고 설계를 할 수 있고요. 설계 또는 그러면 뭐 독서 자체에 대한 독서의 뭐 중요성이라든가 또는 최근 본 책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로 또 포인트를 전환시킬 수도 있겠죠. 아시겠죠? 자, 이거는 이러한 포인트를 전환시키는 것은 누가? 내가 결정한다. 여러분들이 대화 중에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에는 이 주제로 가야 되겠다. 지금 타이밍에는 이 얘기를 더 나가야 되겠다. 이건 이제 상대방 케이스에 따른 거예요. 그 상대방이 독서에 관심이 있는지 또는 혼자 살기에 대한 화두를 좋아하는지는 그 여자분하고 소개팅에서 대화를 하실 때 그때 감으로 딱 잡는 거죠.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다 가변적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인 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변환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자, 아까는 이제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포인트를 잡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꼭 독서 이야기만 해야 되냐? 난 책을 안 본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인터넷 서핑에 대한 주제 포인트를 잡아서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될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본인이 소개팅 나갔다. 앞에 여자분이 있고 여자분이 독서랑 인터넷 서핑을 한다. 이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인터넷 서핑에 대한 저 포인트를 잡아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야 되겠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딱 20초만 드리겠습니다. 20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을 많이 해보셨나요? 자, 조용히.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인터넷 서핑이라는 주제로 포인트를 잡았다. 그럼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제가 남자다. 그럼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요. 아무래도 컴퓨터를 켜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서핑을 하게 되더라고요. 라고 공감을 해주신 거예요. 공감. 자, 한번 적어볼게요. 그렇죠. 아무래도 컴퓨터를 켜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서핑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약간 농담이나 유머를 좀 더 한다면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왜 이 옷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아시겠죠? 계속 바뀌네. 자, 여기서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컴퓨터를 켜게 되면 저도 모르게 막 인터넷 서핑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왜 이 옷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고민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이 사이트를 보면서 이 고민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팁이
사실 우리 남자분들은 옷 살 거에 대한 고민을 잘 안 하죠. 근데 제가 일부러 옷이라는 이런 주제를 넣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떤 노트북을 살까? 어떤 컴퓨터를 살까? 또는 어떤 휴대폰을 새 걸로 살까? 약간 이런 전자기기에 대한 관심이나 또는 어떤 게 관심 있죠? 뭐 자동차 또는 어떤 게 관심이 많죠? 뭐 아무튼 뭐 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왜 옷을 넣었냐면 여자분들이 옷에 대한 쇼핑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옷이라는 주제를 넣었어요. 왜냐면 여자분들은 보통 옷을 사고 쇼핑을 하는 걸 너무나 즐기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이나 뭐 어디 보면 항상 이렇게 그 마케터들이 절대 가만두지 않죠. 어떻게든 본인의 이 사이트로 오게 만들려고 온갖 광고를 깔아놓죠. 그래서 보통 하여튼 그러한 여자분들의 모습을 묘사한 거죠. 자, 그랬다고 칠게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뭐죠? 여자분이 역시 며느리 마음, 가제는 개편이라고. 가제는 개편? 이게 말이 맞나? 아무튼 본인의 마음을 잘 알아주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반응이 네 맞아요 라고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공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농담을 한번 더 치자면, 약간 어느 유희로 가자면 언제 한번 함께 서핑하러 가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칠 수도 있겠죠. 네, 이 말을 이제 농담을 쳤는데 지금 아시겠죠? 여자분 반응이 까르르르르 웃거나 또는 몇몇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함께 인터넷 서핑을 그 서핑으로 제안해가지고 서핑하러 가실래요? 그랬는데 이제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이거죠. 네, 이해를 시켜줘야 돼서 좀 분위기가 그러네요. 아무튼 뭐 둘 중 반응 하나인데 뭐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인터넷 서핑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농담, 유머를 함께 적절하게 하면서 대화 주제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 포인트 변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위에 예시들을 보면 이 포인트는 대화의 흐름이나 주제를 자유자재로 변환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겠죠? 포인트를 내가 스스로 대화의 주제나 흐름을 자유자재로 변환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지금 보면 포인트 대화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포인트를 내가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변환시키는 거죠. 어떤 주제로? 내가 유리한 주제, 내가 좋아하는 주제로 계속 바꿔서 가는 거죠. 하지만 이 포인트를 변환시킬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여기까지만 하고 쉬도록 할게요. 점점 길어지네요. 일단 주의할 점은 첫 번째, 상대가 관심 없어 하거나 싫어하는 주제일 경우 빨리 빠져나온다. 빠르게 빠져나오기.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포인트를 본인이 나 이 주제로 해야지, 여기서 넘어가고 하는데 상대방의 얼굴을 잘 보시면 관심이 없어 하는 티가 매우 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딱히 할 말이 없어 보이는 경우.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본인의 얘기를 계속 하시면 안 돼요. 당장 끊어야 돼요. 절단.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주제를 빨리 빠져나와서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다른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상위의 포인트로 다시 올라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주제를 급변화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시면 전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계속적으로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일단 포인트 대화법 3강은 이렇게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4강에서는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러나 다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정리를 해서 또 포인트 대화법 4강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레디 투 토크였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